안녕하세요. 웨딩 놀이터 주인장 국지원 플래너입니다. 오랜만에 웨딩 놀이터 웨딩 수업으로 돌아왔죠. 웨딩 성수기이다 보니 웨딩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시 유튜브를 내려놓고 하루하루 열심히 신랑님, 신부님들과 좋은 시간 함께 보냈답니다. 드디어 추석 이후 첫 휴문 날이었어요. 저 오늘 너무 신났었어요. 원래는 월요일이 공식 휴문 날인데 월요일마다 웨딩 파티 공간 장식 배우러 이태원에 있는 까세 플라워 레슨 다녔거든요. 휴무를 반납하고 배우는 거라 처음에 고민이 좀 됐었는데요. 지금이 아니면 다음엔 더 바빠져서 그때는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등록해놓고 다 못 배우더라도 할 수 있는 것까지 해보자 의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수업 다 들은 거 있죠. 역시 고민할 시간에 그냥 일단 하는 게 맞아요. 늘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작업했어요. 사실 전 중요한 일은 무조건 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라 생각하는 주의예요. 왜냐하면 전문가는 오랜 시간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이 오랜 시간의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 돈을 내며 배우는 이유는요, 이러한 전문가분과 잘 소통하고 싶어서예요. 어떠한 일이든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잘 알아야 전문가분과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 생각하거든요. 스드메 웨딩 스타일의 완성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저는 웨딩 부케라 생각해요. 예쁜 드레스 입으시고 예쁘게 헤어 메이크업 하시고 예쁜 웨딩 슈즈까지 신으셨는데 부케가 점점점 드레스와 신부님과 스타일링상 너무 언밸런스하게 촌스럽게 손에 웨딩 부케가 들려있다 상상하면 신부님을 담당하고 있는 웨딩 플래너 자존심이 허락 안 할 거예요. 모든 웨딩 플래너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웨딩 플래너님들은 본식 드레스가 초이스되면 그 후부터 계속 고민하는 것이 웨딩 부케 스타일링이랍니다. 선택하신 드레스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고 신부님 얼굴이 더욱 예쁘게 보여줄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정말 작은 한 부분이지만 큰 역할을 하는 웨딩 부케. 그렇기에 스타일링을 하는 웨딩 컨설팅에 계시는 플래너님들의 경우 시간을 많이 쓰는 웨딩 영역이기도 해요. 웨딩 부케 궁금해하실 점들 알려드릴게요. 자, 촬영 부케. 요즘은 커스텀 웨딩 촬영이 많아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스튜디오들이 심플해지는 추세이기도 해서 촬영 때 촬영 생활 부케를 많이들 준비하셔요. 일반적으로는 스드메 계약하실 때 부케 세트, 부케, 부토니아, 코사지 6개가 서비스로 나가는데요. 그렇기에 촬영 부케는 신부님께서 별도로 준비하셔야 해요. 촬영 부케의 경우 본식 부케처럼 너무 비싼 부케 안 하셔도 돼요. 비싼 수입꽃보다는 사진 촬영에 부케가 사실 메인이 아니기에 생화의 분위기 정도가 담기는 보조적인 역할이기에 좋아하시는 색감을 위주로 부케 전체 톤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좋아하는 꽃, 원하시는 시안대로 촬영 부케로 넣으시려고 하시면 비용이 어마어마해지세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꽃시장에서 꽃을 사보시면 아시게 돼요. 꽃시장에서 꽃을 살 때 한 송이씩 내가 원하는 꽃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한 다발 단위로 팔아요. 그렇기에 시안대로 그대로 가게 될 경우 예쁜 꽃들이 모여 한 개의 촬영 부케가 된 시안인 경우 그 다양한 꽃들을 한 송이, 두 송이를 사용하기 위해 다발로 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 높아져요. 무엇이든 수입이 되면 물 건너오기에 비싸지죠.
그렇기에 수입꽃 또한 비용이 높아져요. 본식 때는 눈으로 부케가 보이기에 정말 좋고 비싼 꽃들을 쓰는 게 맞지만 촬영 때 이렇게 많은 비용의 촬영 부케 한 개를 하시느니 이 가격으로 색감 정도 맞춰서 두세 개 합리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따로 인터넷으로 업체에 물어보시면 가격이 많이 비싸요. 20만원, 30만원 정도 될 거예요. 담당 플래너님께 도움 요청하세요. 합리적이면서도 좋은 꽃 잘 쓰는 업체들을 알려주실 거예요. 본식 부케. 부케에 대한 로망이 많으신 경우 미리 폴더 하나 만드셔서 계속 저장해 놓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취향도 바뀌시게 되고요. 결혼식 때 입으실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따라 저장해 놓으신 사진 이외의 것을 선택하실 가능성도 많으세요. 부케 말고도 하실 것들이 너무도 많으시기에 결혼식 때 부케 뭐 들지에 대한 고민은 좀 내려놓으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다 보면 마음만 분주해지고요. 제대로 뭔가 잘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에 본식 부케는 결혼 준비하실 때 살짝 마음 한켠에 접어놓았다가 본식용 웨딩드레스를 셀렉하신 후 그 후에 찾아보셔도 늦지 않으시답니다. 본식 부케의 경우 선택하신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따라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세요. 자, 슬림 드레스를 선택하시는 경우 너무 동글동글한 화형의 부케보다는 좀 더 느신느신해 보이는 부케 디자인들을 선택하시는 게 전체적인 스타일링에 좋아요. 풍성 드레스를 선택하시는 경우 화려한 드레스인지 심플한 드레스인지에 따라 부케 선택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화려한 드레스의 경우 신부님 성향에 따라 선택하시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드레스가 화려하니 부케까지 화려해지면 너무 과해져서 촌스러워지니 부케는 좀 더 색을 얌전하게 가겠다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드레스가 화려하니 레드같이 포인트가 되는 색을 선택하겠다는 분도 있으세요. 단 화려한 드레스에는 너무 알록달록한 색상의 부케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심플한 드레스는 부케를 선택하기 참 좋아요. 도화지에 어떠한 색을 그려도 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심플한 드레스가 그러한 것 같아요. 자신의 취향을 반영해서 고르셔도 좋아요. 단 심플한 드레스의 경우 부케가 정말 중요해요. 너무 촌스럽거나 저렴해 보이는 부케들은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전체적인 이미지를 해할 수 있답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웨딩 부케 고르는 것이 좀 더 쉬워졌어요. 최근 이미지, 좋은 부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저 또한 처음 웨딩 플래너 하던 시절 인터넷 사진에 의존하며 웨딩 부케를 초이스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며 든 생각은 제가 꽃에 대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제 신부님들을 더욱 예쁘게 표현해줄 플로리스트 대표님들과의 꽃 스타일링에 대한 이야기들을 깊게 대화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꽃을 배우다 보니 꽃 배움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꽃 하나하나를 알아가고 배웠다면 시간이 지나서는 전체 공간을 보고 꽃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하게 되었어요. 라움 아트센터 플라워 아카데미에서 마스터 코스 고급 과정까지 수료했고요. 무엇이든 오랜 시간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냥 사실 스드메를 잘 팔면 되는 건데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시간을 투자하고 비용을 투자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느끼는 건 진짜 잘했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꽃에 꽃자도 몰랐는데 일 안에서의 배움을 통해 이렇게까지 제가 성장할지 몰랐어요. 제가 플래너하며 배운 점은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 자체의 속성이 영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영업 쪽이랑은 거리가 좀 먼 스타일이에요. 모두가 제가 웨딩 플래너라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웨딩 플래너는 신부님의 예쁘고
행복한 결혼 준비를 돕는 사람인지 알고 시작했기에 저 또한 영업이라는 것은 제 인생에서 그려보지 못한 그림이었어요. 막상 이 일을 시작해보니 예쁘고 행복한 결혼 준비를 도우려면 영업을 통해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하는 거였어요. 이 일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매일 좌절하고 매일 고민하고 그렇게 일에 대한 고민이 컸어요. 맡겨만 주신다면 잘 해낼 자신이 있는데 나한테 맡길 수 있도록 그 전 단계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요. 저는 저라는 사람을 너무도 잘 알기에 영업적인 기질을 타고나지 못한 저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을 보냈고 그 인정이 저의 자존감을 해하지 않도록 그럼 내가 영업 말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어요. 웨딩 플래너라는 일을 그만두기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었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을 하며 사람 사이의 온정을 나눌 수 있는 일, 그리고 이를 통해 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일. 그렇게 일터가 꿈터,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일하는 시간과 함께 성장해보자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성장의 시간으로 보내오며 웨딩 플래너를 하며 웨딩 사진을 촬영하고 현장에서 플라워 작업을 하며 헤어 변형이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헤어를 만져드릴 수 있는 꿈에 그리던 저의 모습이 지금은 현실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저는 저의 일에서의 제가 늘 고민해왔던 영업의 단계에서 벗어나 저를 믿고 찾아와 주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그동안 노력하고 시간을 보내오며 배워왔던 기술과 안목들을 활용하여 저희 사람들을 안전하고 행복한 결혼 준비의 시간들로 만들어드리게 되었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장점이 있기에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해서 그걸로 너무 기죽고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 시간을 성실히 보낸다면 내가 가진 단점보다 내가 쌓아놓은 성실한 시간들이 저에게 장점이 되어 그것이 나의 자존감이 되어 어떠한 일이든 잘 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일을 그냥 내가 해야 할 형식 같은 시간으로 보내기보다는 일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일 밖에서 찾을 수도 있죠. 이러한 시간들이 나의 일을 더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일만 하며 살기에는 나의 삶이 너무 길고 너무 아쉽잖아요. 분명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보물처럼 숨어 있을 거예요. 꼭 찾아보시길 바라요. 저는 그 행복이 일을 하며 일 안에서의 저의 성장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배움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디테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무만 보였던 것들이 이젠 숲 전체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전체를 그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어요. 영업을 잘 못하는 성향이라며 못하는 부분에 제 자신을 집중했더라면 아마도 저는 1년 안에 웨딩 플래너라는 이 좋아하는 일을 그만뒀을 거예요. 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일을 저의 업으로 선택하고 오랜 시간 해올 수 있음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랍니다. 자기 자신을 다그치기보단 본인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거를 했을 때 즐거운지 꼭 자기 마음을 알아주세요. 플래너를 하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잖아요.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자신이 가진 매력과 장점이 다 있어요. 이것을 자기 자신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결혼 준비를 하며 자기 자신과 더 친해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받고 있는 플라워 레슨. 저번 비수기 찬스의 공간 장식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웨딩 플래너는 바쁜 성수기와 웨딩이 많이 없는 시기의 비수기 시즌으로 시간이 나뉘어요.
바쁜 성수기에는 집중해서 일하고 신나는 비수기가 돌아오면 성수기 때. 그때 비수기 때 뭐 배우지 고민하며 미리 수업들을 예약해 놨다가 하나하나 배워간답니다. 저번 비수기 시즌에 들었던 원데이 공간장식 수업을 듣고 더 자세히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늘 스케줄이 맞지 않아 시작을 못했는데 역시 관심을 가지면 기회가 보여요. 월요일 휴문날 웨딩 파티 공간 장식 수업을 한다는 거 있죠. 성수기 시즌이라서 고민이 좀 됐으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 시간에 일단 시작하자. 그리고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으면 하는 데까지 하자. 마음을 먹고 등록했는데요. 한 번도 빠짐없이 수업 다 나갔어요. 이번 주 월요일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라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다음에 유튜브에 꽃 수업 이야기 자세히 다루긴 할 거지만 그래도 자랑 한번 하고 갈게요. 꽃 구경하세요. 꽃 너무 예쁘죠? 영업을 잘하지 못하면 웨딩 플래너로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이기에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이 살아남기 어려운 업임을 잘 알아요. 너무도 감사하게도 좋은 신부님, 신랑님들 소개 덕분에 영업력과 상관없이 제가 일이 없을까봐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 하나 없이 저의 일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일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라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해준 저의 일이에요. 제가 한 일보다도 더 감사해 주시고 고마워해 주시는 저의 신부님, 신랑님들, 그리고 제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감사한 이야기들. 제가 이 일을 하며 저의 목표는 누군가에게는 결혼 준비가 너무도 당연한 과정이고 행복한 일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두 분의 사정상 결혼을 하지 못하고 한켠의 숙제처럼 남겨둔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결혼 준비를 통해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에게 늘 말하는 저에게 마음 한켠으로는 저 또한 풀지 못한 숙제란 생각을 늘 해요. 결혼이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겐 행복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마음 아픈 단어가 될 수 있다는 거 늘 생각하며 일하거든요. 이 일을 오래도록 그리고 더 오래 일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저에게 남은 숙제까지 잘 완수하고 싶어요. 사실 이 목표가 제가 웨딩 플래너로 지금까지 일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을 거예요. 웨딩 플라워 또한 계속 배워왔던 이유도요. 첫 번째는 플로리스트 분들과 웨딩 베뉴 담당자들과 대화할 때 제가 알고 말하는 거랑 모르고 말하는 것은 결과물에 있어 너무도 큰 차이임을 잘 알기에 배워왔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재정적인 여유가 된다 하면 플로리스트 분들의 도움을 받아 무료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제가 플라워 세팅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진행할 때 플로리스트 분들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눌 때 빠른 진행을 위해 제가 잘 알아야 한다라고 늘 생각하고요. 웨딩 플라워뿐만 아니라 사진, 웨딩 헤어 등을 계속적으로 배워왔던 것도 저 이유에서일 거예요. 꿈이 있다는 건 중요하고도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꿈이 있기에 일을 하며 배워온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언젠가를 위한 일이라며 늘 저를 설레게 만들어줬거든요. 삶에 설렘이 있다는 거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작의 단계에서는 꿈이 아니었으나 시간이 쌓이면서 나의 꿈이 되어갈 수 있어요. 첫 발걸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또한 처음부터 형편이 어려운 분들께 무료 결혼식, 무료 웨딩 사진 촬영, 재능 기부를 해야지가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하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것을 할 때 내가 행복한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고민하면서 제가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는 삶의 방식을 알게 되었어요. 플라워 레슨을 받아봐야지 라는 용기 있는 첫 발걸음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그냥 일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일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일이 저의 삶의 전부이면서도 전부인 제 삶에 꿈이 있어 그 일이 참 저를 행복하게 해요. 자신이 어떠할 때 설레고 어떠한 것을 하고 싶으신지 결혼 준비를 하시며 꼭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이 끝이 아니거든요. 시작이에요. 나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 새로운 시작이 행복을 위한 첫 발걸음이시길 늘 바랄게요. 다음 웨딩 놀이터 웨딩 수업은요. 스드메 선택 이후에 하셔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해요. 해도 끝이 없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웨딩이랍니다. 걱정 마세요. 모두들 잘 해내셨고요. 지금 웨딩 수업 듣고 계신 분들도 다 잘 해낼 수 있으니까요. 웨딩 놀이터 웨딩 수업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감사해요. 늘 신부님, 신랑님들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인생에 있어 최고의 이벤트입니다.